이와 같은 D등급 이하 교량이 경북에서만 3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초등학교마다 남자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지만 경북에는 남자 교사가 더 많아 도농 간 성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물포럼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물포럼 개최를 이용한 전략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경주시 황남동의 한 단독주택 신축터를 발굴 조사한 결과 20, 3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폭에 묻은 채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고령 박석진 교가 고하중 차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 비단 박석진 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경북에만 이런 D등급 이하 교량이 38개나 있지만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 운문면에 있는 화곡교입니다. 내부 철골 구조가 부실하고 교각과 상판 두께가 얇아 현재 25톤 이상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리 곳곳에 균열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어서 이 다리는 2010년 긴급한 보수 보강과 사용 제한이 필요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표말 세우고 밑에 철판 떼고 공사는 한 2번 내가 하는 거 봤어요. 전부 나사모 받아가 이거 부실한 거는 틀림없는 모양이라. 경상북도는 이처럼 위험한 다리를 긴급 보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013년에 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를 더해 청도, 화곡교 등 재난위험 교량 9곳을 고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가설이나 보수 보강이 끝난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화곡교 등 나머지 7곳은 지방비가 없어 아직도 D등급입니다. 특혜세는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을 한꺼번에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30억 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고작 11억 원에 불과합니다. 위험교량은 지자체 사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 정부 교부세를 받아도 지방비 예산을 확보 못해 쓰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2013년 33곳이던 경북의 위험교량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때뿐이라는 비판을 자주 받곤 합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 때문인데 이 세계 물포럼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물포럼 기획 뉴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 물이 없는 건천에 재활용수를 끌어와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한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오는 7월 중국 하얼빈 물 재이용 국제학회에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하루 4만 톤의 원수를 최첨단 막여과 방식으로 수돗물을 만드는 대구 공산정수장과 죽음의 강이었던 금호강을 되살린 복원 과정도 전 세계인에게 자랑할 만한 물관리 사업입니다. 이런 대구 경북의 물관리 성공 사례를 세계 물포럼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의 선진적인 물관리 노하우를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자원들을 하나하나 개발해내서 우리 대구 경북을 좀 물과 관련된 도시로 잘 각인시켜서 보내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물 관련 석학들과 기업들도 대거 참가하는 만큼 이들과의 교류를 최대한 늘려 대구 경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물산업 최적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야 합니다. 물포럼을 물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14일 대구의 밤 행사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홍보 주간을 뛰어넘어 실제 투자 주체들과의 비공식적 만남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몇몇 국가들하고 지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만나게 되고 논의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물포럼이 아니었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네트워크가 수없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게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계 물포럼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역 물산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완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방향턴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 저들 또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에 심각한 고려가
세계 유수의 물 관련 기업 총수들과 각국 수반들이 참가하는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물산업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이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그렇다면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당장 눈앞의 효과도 의미가 있겠지만 물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더 큰 소득입니다. 계속해서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연구원이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경제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만 5천여 명으로 예상되는 내외국인 참가자의 행사 기간 소비 지출 규모는 69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129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93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행사 기간 각종 직간접 효과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을 선점해 키울 수 있다는 기대는 더 큽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 물산업 시장에서 대구 경북이 물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대구는 달성군 국가산단에 조성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수자원 취수, 정수 처리, 수자원 재생 등 기술력을 결집해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중국, 인도, 중동은 1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연 800조 시장이고 중국만 50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물산업 클러스터로 들어오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시장을 대구가 점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겁니다. 경상북도 역시 경북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국내 물산업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바다를 활용한 해양 심청수 산업, 그리고 백두대간을 이용한 샘물 생수 산업, 강물을 활용한 멤브레인 산업 육성으로 물산업을 주도하고 국제적으로는 물산업 협의체를 설립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대구 경북은 물산업이라는 시장을 개척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대구 경북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 개막을 사흘 앞둔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세계 물포럼을 시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면서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찬란한 전통 문화와 물 관련 기술들을 홍보해서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대구경찰청을 찾아 물포럼 안전 개최를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통경찰관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회 참석자는 물론 시민 불편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대구 지역 경찰과 주민들을 상대로 정책 현장 설명회와 간담회를 연 뒤 오후에는 물포럼 개회식이 열리는 엑스코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함께 묻힌 신라초기 돌무지 덧널 무덤이 경주에서 발굴됐습니다. 귀족인 여자를 위해 남자를 순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첨성대 북쪽의 한 단독주택 신축 부지 발굴 현장입니다. 신라 초기의 무덤이 무더기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 5, 6세기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20, 30대로 추정되는 남녀 인골이 확인됐습니다. 금 귀걸이 등을 착용하고 똑바로 누운 여자 바로 옆에 남자가 엎어진 상태로 발굴됐습니다. 조사단은 무덤의 주인공인 여자를 위해 남자를 순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골의 상태나 유물 등으로 봐서 무덤 주인은 귀족 여성이고 순장자는 아무런 유물 등을 착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순장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는 말한장과 장식 꾸미개, 큰 칼, 항아리 등도 확인됐습니다. 또 인근 무덤에서도 금 귀걸이와 은허리띠 등이 출토됐습니다. 이번 발굴 결과는 신라 초기 장묘 문화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남자 선생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는 대부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농어촌은 남자 교사가 더 많아서 초등교사 성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청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남자 교사가 절반으로 학교 담임이나 야외 활동에 남녀 교사가 골고루 배치돼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도시보다는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시골 지역에서는 보살핌이 필요로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좀 더 보람을 느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역시 남녀 선생님을 골고루 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밖에서 체육할 때 남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들 체육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활동적으로 체육을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올해 경북에서 임용된 초등학교 교사는 남자가 54%로 2011년 이후 4년 연속 남자가 더 많았습니다. 반면 대구는 최근 5년 동안 남자 교사 임용 비율이 한 차례만 20%를 넘었을 뿐입니다. 대학 진학 당시 교대에 몰린 상위권 여학생들이 대도시로 지원하는 역량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교사 성비 불균형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남녀 교사를 균형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일부 교과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하이킹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났을 때도 여선생님보다는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들이 훨씬 더 활동적이고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데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대도시와 농어촌 사이 교사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교사 교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업체 평균치로 결정되던 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버스 한 대당 표준 경비를 새로 산정해 사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이 산정하게 될 표준 원가는 5년 동안 고정돼 대구시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게 될 전망입니다. 또 수익금 목표를 정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를 하기로 했고 노선 개편과 감차는 30일까지 대구시와 업계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인데 경북 청송에서 불법 매립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재를 마친 어느 과수원. 근데 과수원 땅이 심상치 않습니다. 군데군데 움푹 패이고 물 빠짐이 안 돼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원인은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30cm 정도 팠을까 푸른빛의 사업장 폐기물, 무기성 오니가 덩어리째 나옵니다. 문제가 없다고 농가를 설득한 인근 골재업체가 생산 후 남은 찌꺼기 25,000톤을 객토제로 묻은 겁니다. 25톤짜리 트럭 1000여 대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자체가 수분을 자체를 다 머금고 있어갖고요. 배수가 자체가 안 돼요. 작물 생육에도 악영향을 끼쳐 폐기물 관리법은 무기성 오니의 농지 매립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 매립 시 비용이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에다 버리려 하면은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 안에 이제 그런 어떤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지역 관변단체 회장이 운영하는 이 레미콘 업체는 불법 매립으로 5억 원에 가까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관리 감독기관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입니다. 청송군은 뒤늦게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 지금 무기성원인데 그냥 일반 흙이래요. 원래 그랬죠, 사람들이. 단순 실수라 합니까? 그런 거겠죠. 업체들의 이기주의와 담당 지자체의 인식 부재 속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한 대구 구미 민관협의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취수원 이전이 타당하다는 국토부의 용역을 믿을 수 없다는 구미 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미시 예산으로 금호공대가 석 달 동안 용역 내용을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미시 측의 검증이 끝난 후 필요할 경우 대구 측이 다시 재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시민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돼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은 더 나빠진다며 취수원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오늘 중국 칭다오에서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치맥 페스티벌 조직위는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의 성공 비결을 벤치마킹해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두 조직위는 또 예술단 공연 등 문화 관련 교류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A씨와 부모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2명을 살해했고 유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점으로 볼 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우동기 대구교육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교육청 과장 55살 이모 씨와 초등학교 교감 48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씩을 선고하고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와 방송작가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과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도 들지만 책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여교사의 머리를 벽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도 폭행한 학부모 42살 김모 씨에 대해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교사가 나무라는 과정에서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충격을 받은 1학년 학생들을 위해 상담사를 보내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도경찰서는 어젯밤 10시 반쯤 술에 취해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자신의 농산물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문을 잠근 채 대치한 3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경찰은 말다툼을 벌인 뒤 사무실로 갔다는 이 씨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구미에 본사를 둔 13개 상장사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12개 코스닥 상장사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1조 4,595억 원으로 지난 2013년도보다 13% 줄었습니다. 한 개 코스피 상장사의 매출액도 10% 줄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